자, 이번 강의는 USB 인터페이스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술입니다. 전번 강의는 PS2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PS2 인터페이스는 키보드 마우스나 이런 것들이 동그랗게 생긴 형태의 커넥터를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USB PS2 인터페이스들이 현재 이제 많이 사라져가는 추세죠. 하지만 이제 나오는 요즘 메인보드들 보면 저가들은 거의 PS2 포트는 없고요. 좀 약간 고가인 보드들은 기존 사용자들을 배려해서 PS2 포트가 한 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개가 있는데 하나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마우스 쓸 수 있고 키보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인보드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요 키보드 마우스가 쓰는 PS2 포트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 하나 있죠. 근데 색깔이 어떻습니까? 그 파란색하고, 그죠? 보라색하고 저 연두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연두색으로 돼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마우스를 쓰던 포트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제 키보드 전용으로 돼 있었는데, 요게 색이 반반씩 나눠져 있죠. 즉 뭐냐, 공용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만들어 놓지 않고 기존 사용자들을 위해서 네가 이 포트에다가 키보드를 쓰던 마우스 써라 하고 공용 포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가 보드는 이게 없습니다. USB 포트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걸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원가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저가 보드는 없죠. 근데 고가 보드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도 좀 쓰고 있죠. 이게 완전하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근데 요즘 이제 뭐냐면 키보드 마우스들이 전부 다 이제 USB 방식으로 이렇게 꽂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왜 바뀌냐면은 물론 뭐 전자기기 발달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동그란 모양의 키보드 마우스를 지금 점차 사라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PS2 포트는 핫플러킹을 지원을 안 합니다. 핫스왑이라는 것을 지원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전원이 켜진 상황에서 동그란 키보드 마우스 PS 포트를 끼면 걔가 동작을 안 합니다. 하지만 USB라는 이런 방식은 뭐냐면 핫스왑, 뭐 핫플러킹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원을 켜진 상황에서 USB 관련 기기를 꽂으면은 얘가 알아서 동작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로 인해서도 USB를 많이 쓰죠. 자, USB는 보통 우리가 4개의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여기 보면 핀이,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핀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 핀이 4개가 있으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요 4개의 핀이 용도를 알아야 돼요. 자, 맨 첫 번에 있는 게 뭐냐면 요게 VCC입니다. VCC 5V가 들어가는 단자예요. 그죠? 그 위에 4번 맨 있는 게 그라운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3번은 뭐냐, 이게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용도로 쓰는, 그죠? 데이터 전송을 위한, 그죠? 이 선이에요. 2개가. 그죠? 그래서 5V 보이시가 공급된다는 얘기죠. 4개 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요 1번 이게 VCC. 그죠? 2번이 뭡니까? 데이터 마이너스, 3번이 데이터 플러스, 4번이 그라운드입니다. 이게. 그죠? 요 밑에 또 하나 있다는 USB 포트가 2개가 있죠. 이렇게 2개가, 이게 2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위에 거 하나, 요 밑에 거 하나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번 단자로다가 VCC 5V가 공급이 돼야 이제 모든 장치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USB 메모리라든가, 뭐 USB 형식의 캠코더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우리가 메인보드에 보면 확장 USB라고 이게 커넥터를 꽂는 게 있어요. 이 커넥터를 꽂게 되면 우리 케이스 보면 프론트 패널에 보면 그 앞에 케이스 앞에다가 꽂는 부분 있죠. 여기 이걸 확장 USB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확장 USB가 있는데,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 보면 핀이 하나 없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죠? 없는 부분이. 그죠? 없는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고. 그죠? 요 1번이 뭡니까? 1번이 이게 VCC예요. 5V. 이게 그라운드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을 VCC라고 보면 안 되고, 여기 하나 2가 빠지면 요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이쪽을 그라운드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그라운드. 그래서
이 확장 USB 꽂을 때, 이 선을 갖다가 점퍼를 꽂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케이블을 꽂을 때, 이 까꾸로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 까꾸로 꽂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죠? 그라운드 쪽이 VCC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써요? 기기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항상 볼 때 우리가 이 뒤에 이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메인보드에 연결된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 확장 쪽에 이쪽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케이블 갖다 이런 우리 케이블이 오죠. 프론트 패널에서 케이블이 이렇게 오죠. 이런 케이블이. 이거를 갖다가 까만 선을 기준으로 해서 까만 선을 이쪽에 오게 꽂아야 되는데 반대로 꽂았다. 이쪽에 까만 선을 오게 꽂았다. 이게 이쪽에 그라운드 이게 VCC가 돼 버리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죠. 예전에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핀이 여기도 이렇게 있었어요. 네 개가. 그죠? 예전에 보드는. 요즘 보드는 어떻겠습니까? 여기 안 들어가게끔, 그죠? 안 들어가게끔, 요 케이블도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5개가 있으면 여기 하나가 안 들어가게끔 돼 있죠? 방향하면 안 들어가게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죠? 이게 다 뚫려 있는 게, 여기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케이블이 이게 뚫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반대로 꼽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가 빠진 부분, 그 앞단이 여기가 그라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케이블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보면, 그죠? 이쪽 부분은 아예 여기서 이 PCB에 이렇게 납땜이 돼 있어서 이 어쩌면 관계가 없는데 요 부분이 좀 확장 USB란 말이죠.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거 케이블을 꽂을 때 주의해야 돼요. 물론 뭐 케이블에, 그죠? 케이블 커넥터에 요쪽에 구멍이 안 뚫린 거는 안 맞겠지만, 그죠? 요 부분이 뭐 뚫린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 2가 없는 부분, 요 앞단, 요쪽이 지금 그라운드, 4번 핀, 여기가 그라운드라는 얘기죠. 여기가.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수달이 돼 가지고 보통 보면 이제 그렇게 찾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전원을 인가시키고 다음에, 그죠? 인가시킨 다음에 부팅을 해야 되겠죠. 테스터기를 하나 디지털 테스터기에 VCC DC 모드로 놓고, 그죠? 흑색 리드봉을 그라운드에 대고 적색 리드봉을 여기다 대든가 대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 여기다가 적색봉을 댔을 때 5V가 나온다. 여기가 VCC예요. 여기다 댔더니 안 나오더라. 이게 그라운드란 얘기죠. 2번 3번 중간에 있는 두 개는 이게 데이터 라인이기 때문에, 그죠? 사우스 브리지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라인이기 때문에 1번하고 4번만 판단했는데 여러분이 판단할 때 초보자는 이게 VCC야 요령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거 하면 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디지털 테스터기로 재시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쟀을 때 여기다 재니까 5V가 나와. 아, VCC구나. 그럼 4번이 당연히 그라운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1번, 2번, 3번, 4번 단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은 여기가 1번이야 모를 경우는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그게 디지털 테스터를 재면 되잖아요. 2번 3번은 데이터라 하니까 관계없고 요 단자하고 요 단자하고 쟀을 때 5V가 나오는 분이 VCC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USB 쪽의 인터페이스 회로는 보통 보면 뭐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보통 이제 구성 부품이 이 연결 소켓, 그죠? 연결 소켓이나 확장 이 포트, 그 다음에 코일, 저항,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휴즈 저항을 쓰는데, 휴즈 저항 쓰는 것도 요즘 보통 PTC, 서미스터를 많이 쓴다 그랬죠. 그죠? 휴즈는 나가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서미스터는, 그죠? 예를 들어서 PTC는 뭡니까? 정특성 서미스터죠.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급격히 올라가요. 즉 뭐냐면 저항이 급격히 됐기 때문에 부도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오통 갔다가 나중에 이제 되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뭐 휴지처럼 나가는 그런 어떤 소자는 아니기 때문에 환원이 된다는 얘기죠. 요즘은 보면 거의다가 이 PTC 서미스터를 썼습니다. 예전에는 요걸 칩 코일이라든가 칩 저항을 썼는데
요 근래 와서는 전부 다 정특성 서미스터를 많이 씁니다. 지금 이 보드도 신형 보드인데요. 여기 보면 요 부분에 PTC 썼죠? 어떤 사람이 휴지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PTC 서미스터입니다. 이게 서미스터예요. 예. 이게 왜냐면은 PTC 정특성이죠. 정의 특성. NTC 서미스터하고 PTC 서미스터가 있는데 정특성 서미스터 PTC는 뭐냐면 온도가 올라면 저항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NTC는 뭡니까? 온도가 올라면 저항이 감소하는 거예요. 반대특 네거티브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립스보드 모니터 립스보드는 NTC 서미스터를 쓰죠. 도립전류 제한을 위해서. 얘는 이제 뭐냐면 정특성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보다는 이제 보통 휴즈 칩코일이라든가 뭐 어떤 그 칩저항 칩 그 휴즈를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전부 다 NTC TTC 서미스터를 많이 씁니다. 요즘 보드들은. 그래서 이제 USB 인터페이스 외로는 연결 소켓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하고 저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미스터하고 사우스 브릿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회로들이. 물론 이제 거기 이제 칩 콘덴서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USB 회로의 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고장은 5V VC 전압이 공급 안 되면은 동작이 안 되겠죠. 그죠? 즉 전원이 동작이 안 되면 공급이 안 되면 동작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VC 전압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USB 인터페이스로는 어디서 제어를 하냐면 대부분이 사우스 브리지라는 그 칩에서 제어를 해요. 컨트롤 합니다. 제어를 합니다. 그죠? 제어를 하기 때문에 사우스 브리지 쪽에 전원이 제대로 공급 안 된다든가, 사우스 브리지가 BJ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걔가 어떤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죠? 동작을 안 하죠. 그래서 제일 고장 문제는 전압이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USB 주변 회로 쪽에 칩 저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특성 서미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칩 콘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자가 문제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측정해야 될 것은 5V VC 전원이 제대로 들어가는가를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회로를 양부 측정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인덕터라든가 칩 저항이라든가 정특성 서미스트라든가 칩 콘덴서는 양부 판별하는 것은 전기전자 기초과정에서 전부 말씀드렸죠. 그건 측정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상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바로 이 USB 인터페이스의 제어, 컨트롤은 누가 하냐? 제어는 바로 사우스 브리지라는 걔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회로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자,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면 차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나 뭐나 해갖고 사고 나고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신호등이 어떤 정전에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교통순경이 사거리에 가서 딱 수기로 해서 제어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우스 브리지는 뭐냐면 사거리에 그죠? 어떤 제어를 하는 교통 경찰관이다. 그죠? 관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어는 누가 하냐면 이 사우스 브리지가 주변 기기를 많이 제어를 합니다. 그죠? 그죠? 얘입니다. 얘. 이 메인보드에서 보면 말이죠. 얘가 이 사우스 브리지 칩이 통제를 해요. 옛날엔 여기 노스 브리지라고 있었는데 노스 브리지는 우리가 없어졌다 그랬죠. 그죠? 노스 브리지는 뭡니까? 이 CPU 안에 포함됐다 그랬죠. DMI 기술이라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디어 인터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인텔에서 CPU 속도는 나나게 빨라지는데 주변 기기가 도대체 CPU 속도는 못 따라가더라. 그러면 CPU를 통해서 그죠? 메모리를 통해서 노스 브리지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도 나가다 보니까 이 하나의 중간 관계가 없애보자, 노스 브리지를. 그래서 이제 CPU 안에 포함한 그런 방법을 취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CPU가 안에 이제 노스 브리지가 포함이 된 겁니다. 사실 사우스 브리지는 뭐예요? 그죠? 얘가 메모리하고 이 그래픽 카드 이외의 모든 이 장치들은 얘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얘가 컨트롤 한다고. 예를 들어서 하드, 그죠? 키보드, 마우스, 랜, 사운드,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393, 1394, 시리얼, 이런 거 다 얘가 컨트롤 한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관리자죠. 그러니까 사거리에 교통경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경찰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제어가 안 되겠죠? 그죠? 먼저 가는 사람들이겠죠. 사고에서 먼저 가고 하는 사람들이, 요령을 있게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선권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USB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이 컨트롤, 제어를 하는 것은 이제 사우스 브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USB는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텔의 어떤 경영 전략에 의해서 매년 새로운 CPU,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매년 새로운 CPU가 나면서 개발의 성능 자체가 무지하게 빨라지는데 주변 기기들은 CPU 속도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버퍼링이 많이 생기더라. 그럼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CPU의 속도자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뭡니까? 바로 SSD라는, 그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가 나온 거죠. 하드를 대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게 나온 게 바로 CPU의 어떤 그 속도를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큰 뭡니까? 하나의 그 주변기기 개발이었었죠. 장치 개발. USB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CPU하고 빠리빠리 버퍼링 없이 빨리빨리 속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 나온 게 뭐냐면 USB 현재 3.1까지 나왔죠. 옛날에 USB 1.1이 나왔어요. 걔는 속도가 12Mbps 었어요. 초당 12메가 비치 퍼 세컨드라고 그러죠. 초당, 그죠? 12메가 비츠의 어떤 그 처리 속도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이 USB 2.0 규격이 나왔죠. 그게 480Mbps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게 3.0을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죠. 2.0이면서 10배 속도를 내는 거예요. 4.8GB의 속도를 내는 겁니다. 이것도 뭐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더 빠르게 하자 나온 게 지금 USB 3.1. 그죠? USB 3.0 B 타입과 USB 3.1 C 타입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10GB에 얘의 뭡니까? 무려 10배, 2배 이상의 속도를 더 내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개발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죠? CPU 처리 속도에 대응해서 주변 기기도 걔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중요한 어떤 나름대로 개발이다. 그죠? 그런 거죠. 이렇게 나온 게 이제 USB 인터페이스입니다. USB는 뭐가 지원된다 그랬죠? 핫스왑이 지원된다. 핫스왑은 뭡니까? 전원이 켜진 상황에도 그 USB 주변 기기나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게 되면 바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PS 포트가 사라지는 원인이 물론 뭐 속도 면도 있겠지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USB 쪽으로다가 주변 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해되셨죠? 자, USB 인터페이스 외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보통 이 사우스 브리지가 통제를 합니다. 사우스 브리지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5V VC전이 공급되면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5V VCC 전원이 공급되면 한쪽은 어디로 들어가냐? 그죠? 이 확장 인터페이스 커넥터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백 패널에 있는, 그죠? 그쪽에 이제 USB 쪽으로다가 이 5V가 공급되고, 하나는 어디 들어가냐? 사우스 브리지 쪽으로 공급이 되죠. 전원이. 그죠? 그러면 그 사우스 브리지하고 이 USB 인터페이스 연결된 회로에는 뭐가 있냐면 주로 이제 이렇게 저항이라든가 코일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칩 콘덴서라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원은 5V VC 전원은 우리가 이제 5V 파워에 보면 5V가 나오는 거, 5V, 그죠? 3.3V, 그죠? 12V. 그 다음에 뭡니까? 스탠바이 전압이 또 나오죠. 220V 전원만 공급하면 스탠바이 전압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게 점퍼가 있었어요. 이렇게 점퍼가 3개 있어서 여기 꽂으면 이 스탠바이 전압을 이용하는 거고, 밑에 꽂으면 그냥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5V가 공급돼서 쓰는 방식 썼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보면 스탠바이 전압보다도 우리가 파워온 전원을 눌렀을 때 메인보다 기동을 하죠.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5V 전원을 갖다 쓰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탠바이 전원 쓰는 방식은 이 점퍼들이 이렇게, 그죠? 점퍼들이 사라졌죠.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메인보드에 보더라도 옛날에 있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스탠바이 전원을 쓸 거냐 아니면은 5V VC 전원을 쓸 거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냥 5V 전원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USB 인터페이스로는 VC 전원은 이 휴즈 저항, 그죠? 휴즈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한 PTC를 쓰죠. 정특성 서밋을 지나서 치코일을 통해서
USB 인터페이스, 그죠?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연결된다. 지금 스탠바이 저는 잘 안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요 USB 인터페이스 데이터 회로에 칩코일과 칩 저항이 있는데, 요 칩코일과 칩 저항들이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뭐냐면, 그죠? 데이터 전송 과정에 사우스 브리지하고 USB의 전송 과정에서, 서로 전송 과정에서 노이즈로부터 어떤 완충 작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노이즈로부터, 그죠?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그죠? 완충 작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이 칩 저항이 있어요. 칩 저항은, 그죠? 주로 뭐냐면 이 필터링 작용을 하는, 그죠? 필터링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교신할 때, 그죠? 왔다 갔다 교신할 때 아주 그 문제 없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회로들은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V VCC 전원은 들어오는데 제가 USB가 동작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이제 소자들을 우리가 양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칩 저항이라든가, 그죠? 코일이라든가, 칩 콘덴서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측정을. 양부 측정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다 정상이었다. 5V VCC는 들어오고, 다 이런 양이 정상이었다 그러면 뭡니까? 얘를 의심해 봐야죠. 사우스 브리지는 BJ 타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 칩셋에 이 볼랍이 붙어서 이 BJ 타입이 됐는데, 얘가 젖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디바이스 자체가 불량이 났다든가, 이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 이 사우스 브리지의 칩 자체 디바이스 불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낙뢰를 맞았다든가 어떤 심한 과전이 걸려서 얘가 타는 경우는 있겠지만, 거의 이 BJ 타입은 여러분들이 전원 넣고 부팅하고 운영체에 쓰는 상황에서 한번 데스크탑 여기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기 이제 히트싱크가 보통 덮여져 있는데 뜨끈뜨끈합니다. 뜨겁습니다. 그죠? 뜨거워요. 적외선 온도기로 재면 얘가 거의 한 60도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내부적으로 쇼트가 났다든가 뭐 이러면 이게 열이 거의 100도 가까이 올라온다고요. 손을 대면 뜨거울 정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보드 점검 과정에서, 그죠? 촉각을 이용해라. 촉각, 그죠? 이 손도개라고 그러죠. 손도개도 많이 이용할 필요는 있어요. 저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 얘기한다면 CPU에 쿨러가 왜 달려 있어? 쿨러 없이 한번 작동해 볼까 하고 이제 쿨러를 빼고 하니까 윈도우가 부팅되더라고요. 물론 뭐 좀 이따 다운 되겠지만, 그 상태에서 한번 손도개 촉각을 이용한다고 이 CPU 쪽에 손을 한번 댔어요. 손 댔어. 그 정도 뜨겁습니다. 그죠? 그 정도 뜨겁다고요. 왜? 전에 나가면 전기전지 기초과정에서 얘기했는데, 이 반도체들은 말이죠, 부의 온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 온도 특성.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급격히 감소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쿨링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감소한다는 것은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오음의 법칙, I는 R분지V라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죠. 주울열. 그래서 주울열이라고 그러죠.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죠. 전류가 많이 흐르면. 그래서 쿨링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쿨링 시스템, 팬이 섞거나 그러면 뭡니까? 붙은 데다 중간에 다운되고 열 받으니까 다운돼 버리겠죠. 그죠? 그런 회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일단은 VC전을 측정해보고, 그죠? VC전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코일, 칩코일, 칩콘덴서, 칩저항 이런 부분, 정등성 서미스터 이런 것뿐, 물론 5V가 나온다면 얘는 문제가 없겠죠. 그 위에 이런 저항, 이런 소자들을 갖다가 양부 측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교체를 하고 나서 저항이 된다 그러면 그 회로가 문제겠죠. 여기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우스 브리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우스 브리지가 뭐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BJ 리역 작업을 해야 되는데, BJ 리역 작업 하기 전에 리히팅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된다. 여기다 젤플락스를 좀 충분히 집어넣고, 그죠? 뭐 여러분들 뭐 BJ 장비는 안 갖고 있으니까 열풍기로다가 한번 리히팅을 해가지고 이런 증상이 해소되는지를 봐야 되고, 뭐 BJ 장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얘를 리볼 작업은 안 해요. 왜냐면 메인보드,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안 하고 노트북 정도는 하는데 한번 리히팅 작업 정도밖에 안 하죠. 그래서 살려내는 경우도 많다 하는 겁니다.
자, 사우스 브리지가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는 보통 보면 이제 5V VCC 전원이 공급되고 얘랑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왔다 갔다 하면 사우스 브리지에서 요 USB 인터페이스 쪽으로 여기 뭐 1번이 뭡니까? VCC, 2번이 데이터 마이너스, 3번이 데이터 플러스, 4번이 그라운드라고 했죠. 2번, 3번 핀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갖다 한번 보내봐요. 계속적으로. 그죠? 근데 우리 여기다가 이 USB 포트에다가 여기다가 USB를 꽂았어요. 그러면은 얘가 계속적으로 사우스 브리지의 USB 모듈에서 계속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측정한다고요. 여기다 꽂았을 때 이 측정이 된다 그러면 뭡니까? 사우스 브리지 얘를 인식한 거죠. 했다 그러면 뭡니까? 어떤 게 나와요? 메시지가. 그죠? 하드웨어를 찾았다는, 그죠? 메시지가 나오면서 USB 안에는 그 장치가 구동이 되죠. 그런 식으로 얘랑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제어 신호를 보내가지고 여기가 지금 USB 어떤 장치들이 꽂아졌는가 항상 이 사우스리 USB 모듈이 체크를 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뭐 여기다 이제 USB를 꽂으면 뭐 컴퓨터 데스크탑에서 띠딩 하고 이제 뭐 하드웨어가 뭐 설치 중입니다. 뭐 이게 메시지가 밑에 하단에 나오죠. 이게. 그래서 얘가 서로 간에 교신해서 사우스 브리지 안에 칩 안에 있는 USB 통제 모듈이 걔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 사우스 브리지가 해주고 있더라는 얘기죠. 2번, 3번을 통해서. 예. 그렇게 구동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 회로에서 보면 요게 뭡니까? 정특성. 휴지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PTC 서미스터라고 했죠? 요즘 메인보드는 거의 이걸 쓰죠. 그죠? 휴지형 저항이라든가 휴저블 레지스터 같은 거 쓰지 않고, 그죠? 뭐 치코일을 쓰지 않고, 옛날에 치코일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USB는 이렇게 작동이 된다. 그죠? 서로 간에 이제 사우스 브리지 USB 모두 통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컴퓨터 쪽에 CPU 컴퓨터 쪽에 메인보드 블록 다이어그램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습니다. CPU가 있고 노스 브리지가 있고 사우스 브리지가 있죠. 물론 노스 브리지는 CPU에 포함되지만 따로 떼어낸다면 이렇게 돼 있죠. 노스 브리지는 뭐를 관리하는 관리자나 우리 그래픽카드 메모리를 관장하는 그런 관리자예요. 사거리에서 그죠? 어떤 모든 차들을 제어해주는 그런 관리자가 노스 브리지다. 걔는 뭐냐? 이 메모리라는 자동차하고 그래픽카드라는 자동차를 얘가 제어를 해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우스 브리지는 뭐냐? 그 이외 거 USB라든가 사타라든가 사운드라든가 랜이라든가 그 위에 어떤 그런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사우스 브리지가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메인보드에 보면 MCU가 있다 했죠. 거기 바이오스가 들어가 있죠. 포메어까지도 우리가 사우스 브리지의 LPC 버스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가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슈퍼 아이오 카드, 그죠? QFP 타입의 128핀의 슈퍼 아이오 카드도 사우스 브리지가 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하고 메모리 이외에는 전부 다 이 사우스 브리지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아무것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가. 그죠? 모든 걸 얘가 통제를 해요. 아까 좀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우스 브리지가 지금 열이 나기 때문에 히트싱크 방열판으로 덮어 씌운 건데 뜯으면 이런 칩이 나오겠죠. 얘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뭐 사우스 브리지가 우리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클락이 제공되는데 보통 클락이 사우스 브리지 옆에 붙어 있죠. 클럭이. 그래서 이제 이 클락은 여기 이제 사우스 브리지 동작시켜주기 위한 이제 그 크리스탈이 이제 여기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메인보드에 보면요. 여기 보면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사우스 브리지 옆에 보면 32.768kHz의 그 고정 주파수를 클락을 제공하는 이 크리스탈이 붙어 있습니다. 얘는 누구한테 공급되냐? 이 사우스 브리지 공급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부팅 에러라고 그러죠. 그죠? 전원이 5V가 228V 전원이 공급되면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지만은 부팅 에러 쪽에 전원이 공급되면 이 커넥터를 통해서 220V 전원이 파워를 인가하게 되면 파워 커넥터로부터 뭡니까? 이쪽으로 스탠바이 전원이 들어온다 그랬죠? 스탠바이 전원이. 그죠?
우리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 뭡니까? 오토 방식이 아니라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그랬죠. 스탠바이 방식은 어떤 최소한 어떤 기기를 동작시키 주기 위한 전원이다. 그 스탠바이 전원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쪽에 레귤레이터로 들어와서 5V를 3.3V를 다운시켜서 이 사우스 브리지에 공급되는 겁니다. 그죠? 얘를 부팅을 하기 위한 동작을 해주기 위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우스 브리지만 뭐 VCG만 공급되어서 사우스 브리지가 동작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동작되기 위해서는 어떤 클럭에 얘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클럭이에요. 이 클럭. 얘가 여기에 클럭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클럭이 하나, 크리스탈이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32.768kHz라는 그런 고정 주파수를 가지고 얘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오케스트라에 주의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주의자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연주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의 주위에 모든 악기들이, 그죠? 주위에 맞춰서 동작을 한다. 그게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했죠. 쉽게 말하면. 여기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우스 브리지가 해주는 역할들은 굉장히 많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사우스 브리지가 아주 옛날에 80년대 같은 데는 이 사우스 브리지에 모든 게 이게 통합되지 않았어요. 슈퍼 아이오 쪽에 따로 돼 있고 뭐 따로 있다가 이제 자꾸 전자기가 발달되다 보니까 하나의 뭡니까? 이 집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진 겁니다. 우리 옛날에 뭐 스마트폰 나오려 생각했어요? 우리 뭐 맨 처음에 휴대폰 나왔을 때 좋아했죠? 어? 손 안에 들어가니까, 그죠? 무선으로 되니까, 그죠? 피처폰 마냥 그 벽돌만한 거. 지금 우리 손 안에들 이렇게 그렇게 고기능의 이런 조그만한 스마트폰이 나올 상상을 했습니까? 그 전자기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다 통합이 된 거예요. 컨트롤러들이. 옛날에 하드도 컨트롤러가 컨트롤러 칩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서 컨트롤 했는데, 야, 안 되겠다. 집중하자. 그래서 사우스 브리지에 하드디스크, 사타 컨트롤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사우스 브리지 시그널 블록 다이어그램 보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얘가. 옛날에 이제 ID 방식의 인터페이스 있었어요. 그런 것도 얘가 컨트롤 해주고, 사타, 시리얼 ATA, 사타 방식도 컨트롤 해주고, 심지어는 이제 파워 관리 쪽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USB 쪽도 해주고, 그 사우스 브리지에 리얼타임 클럭 IC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바이오스에 저장한 내용, 시간값들이 여기 저장되죠? 그것도 얘가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랜 카드 쪽도 얘가 해주고, 그죠? 근데 바이오스 쪽도 해주고, 이렇게 얘가 이런 회로를 통해서 있죠, 제어 신호 있죠, 컨트롤 신호하고 데이터 신호를 왔다 갔다 하게끔 여기서 사우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신호들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이 칩 자체가. 그죠? 칩 하나로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복잡하죠? 예. 자, 그러면 USB 인터페이스의 고장 점검, 양부 판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USB 인터페이스의 고장 수리는 뭐냐면, 이 USB 인터페이스의 고장은 보통 보면 5V VCC 전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회로 고장 중에서 보통 보면 이제 이런 치코일이라든가 치콘덴사라든가 칩정 이런 부분들이 파손으로 생겨서 나와요. 물론 간혹 이제 아까 말한 휴즈 대신에 정특성 PTC 서밋을 쓴다 그랬는데 걔도 뭐 소자가 나가겠죠. 소자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5V VCC 전원이 들어오는데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보통 보면 회로에 연결된 사우스 브리지하고 USB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회로에 연결된 치코일이라든가 치콘덴서라든가 칩저항의 파손으로 인해 생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어떤 고장 증상이 나타나냐? USB 포트를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게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부분적으로 어떤 USB 포트는 안 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꼭 회로 쪽을 우리가 이런 쪽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양부 판별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렸죠. 제가. 그죠? 그 회로 쪽을 이제 찾아가서 얘가 문제가 있는지를, 그죠? USB 포트가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 보면. 그죠? 그러면 하나는 먹는데 하나는 안 먹는다. 물론 이 소켓 자체에 불량도 있겠지만
요쪽 회로에 있는 이런 칩 콘덴서라든가 칩 코일이라든가 칩 저항이 파손이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왜냐면 걔네들은 뭡니까? 필터링 역할하고 완충 작용을 해주는 건데, 그죠? 데이터 플러스하고 데이터 마이너스 라인에서 완충 작용을 해주는 건데, 걔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아예 USB 장치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양부 측정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 정상인데 그러면 그럴 때는 이 사우스 브리지를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BGA 리히팅 작업을 BGA 타입을 얘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BGA 칩이죠. BGA 칩이다 보니까 얘를 리히팅 작업을 해서 한번 그게 살아나는지를 우리가 판정해. 옛날에 초기에는요, 이 사우스 브리지 문제가 있을 때는 리히팅 작업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옛날 그 BGA 장비 지금 적외선 방식으로 돼 있는 걸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죠? 딱 그렇다 그러면 그냥 아예 여기다가 젤 플락스를 좀 충분히 넣어가지고 그냥 지졌다고 그러죠, 옛날에. 그래서 살린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래 가겠습니까? 얘가 볼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플러스를 집어넣더라도 이 납이 산화가 됐기 때문에 얘가 붙어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역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걸 떼어가지고 칩을 떼어가지고, 그죠? 볼납을 다 긁어낸 다음에 새 볼납을 붙여서, 그죠? 다시 붙여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 오래 가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뭐 1년 정도 버티기 위해서, 나중에 문제 됩니다. 그래도 이제 뭐 소비자들은 해주세요. 몇 달만 써도 돼요. 하고 하면 또 해주고 그랬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게 불량이 났다 그러면 얘를 제거해가지고, 그죠? 디솔더링 한 다음에, 솔더링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BGA 장비로 붙여주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게 BGA 리역 실무 과정을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좀 말씀드린 거죠. USB 회로의 파손 원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소자 불량도 있고, 이 소켓, USB 소켓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단골 메뉴예요. 제가 이제 매장에 왜 전원이 안 들어가죠? 뭐 이상 작동이 이제 되죠? 그럴 때 보면 제가 먼저 뭐부터 보냐면, 가져온 걸 갖다가 전원부터 안 듣잖아요. 이름부터 살펴봅니다. 이름부터. 여기부터. 이 소켓 자체가 부러져 가지고 안에서 난리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것뿐만이 아니고 또 케이스 앞면에 보면은, 그죠? 확장, 여기 지금 요 확장 USB 포트 있죠. 요걸 통해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앞에 확장 USB가 연결되죠. 거기도 보면은 이게 USB 그 B타입 있죠. B타입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이 있어요. 막 우격다지로 막 넣다 보니까 부러지면서 안에 있는, 여기 뭐냐면 5V 흐른다 그랬죠. VCC 5V하고 그라운드 가고 이 핀이 쇼트가 돼가지고, 그죠? 쇼트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파워 서플라이 피드웨이 동작에서 전원이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것부터 본다고요. 또 앞에 프론트 패널도 보고, 이거 단골매니까 제가 그 메인보드 점검 순서가 유관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도 뭐 이게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게 5V VCC라니 그라운드가 안 붙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붙은 경우를 많이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짝 핀으로 일단 수리하기 전에, 그죠? 살짝 핀으로 위로 쇼트된 부분을 들어 올려가지고 전원 넣으면 또 잘 들어가죠. 이게 왜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USB가 안 들어가서 강제로 꽂았는데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바로 USB B타입, C타입이라는 나온 거죠. C타입은 방향에 관계없이, 스마트폰도 C타입 뭡니까? USB 아무데나 꽂아 관계없죠. 근데 스마트폰 B타입 같은 거 어떻게 써야 돼요? 방향이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소켓들이 고장이 난단 말이죠. 원인이. 그래서 그런 소켓 고장도 무지하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글쎄,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메인보드 쪽에 수리를 해본 사람이 많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 USB 있죠. 이런 USB 그 포트도 고장 원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뭐라 했어요? 이 사우스 칩. 얘가 문제돼서 안 된다. 왜? 모든 통제, 모든 관리는 누가 하냐? 이 사우스 칩이 하기 때문에, 사우스 칩에 있는 USB 모듈이 하기 때문에, 그죠? 얘가 하기 때문에 얘 자체가 문제가 된다.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런 그쪽에 우리가 양보 판별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얘가 문제다. 그럼 뭡니까? BGA 리히팅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USB 포트 및 확장 포트의 전압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자, 테스트하기 DC 모드로 놓고요. 자, 그라운드를 여기 나사 결합하는 부분에 놓고, 여기 뭡니까? 핀 여기가 그라운드라고 했죠, 요 앞이. 요 맨 앞이 VCC라고요. 자, 5V 전압 나오죠. 지금 5V 전압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5V 되죠? 이 확장 USB 포트죠. 여기는 뭐냐가 여기 2가 빠진 요 부분은 그라운드라고 그랬죠. 안 나오죠, 전압이. 그라운드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트 위치를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테스터기로 여러분들이 이 재보는 습관. 자, 뒷면에다 메인보드 연결된 거, 그죠? 자, 여기가 1번이죠. 모른다면 이렇게 재세요. 5V 이게 VCC란 말이지. 2번 3번은 데이터니까 관계없고, 저기 그라운드예요. 여기를 VCC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테스트하는 답이 나오겠죠. VCC 그라운드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 핀번호 몰라, 애우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디지털 테스트하기가 있기 때문에 DC 모드로 놓고, 이 지금 여기 나사 결합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RG 포트라든가 DVI 포트라든가 이런 나사 같은 데가 이게 그라운드란 말이죠. 이 그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 그죠? 굵은 선, 이게 그라운드 아니면 이게 VCC 라인이에요. 이게 굵은 패턴이 있는 쪽이.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되고, 그죠? 마이너스 봉을, 흑색 리드 봉을, 플러스 리드 봉을 됐을 때 5V가 나오는 VCC다. 그죠? 내가 잘못 생각, 여기가 VCC네. 여긴 줄 알았는데. 그거 찾아낼 수가 있겠죠. VCC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USB 이 장치들이 동작하는 기본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꼬다니 동작을 안 한다. 그죠? 인식을 안 한다. 뭐 하드웨어를 뭐 설치했습니다. 이런 게 안 나온다. 그렇다면 뭡니까? 아까 말한 그 사우스 브리지하고 USB 포트하고 연결된 회로에 있는, 그죠? 칩 콘덴서라든가 칩 저항이라든가 칩 코일 쪽을 우리가 양부 판별해서 우리가 어느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이상이 없다. 그럼 최종적으로 그냥 사우스 브리지라 이렇게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때는 우리가 BGA 리팅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USB 인터페이스 쪽에서 이제 양부 측정은 뭐인가 하도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칩 콘덴서도 잘 나가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항 모드로 놓고 양단을 측정했을 때 측정 값이 0.15옴, 0.25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쇼트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불량 난 것은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칩 콘덴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부품 하나로 주문이 안 돼요. 몇백 개 단위, 100개 단위 주문한다고 해서 폐보드에서 많이 쓰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칩 콘덴서는 여기 표기명이 없어요. 표기명이. 그죠? 표기명이 없잖아요. 얘가 뭐냐면 이 칩 콘덴서는 즉 MLCC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 그죠? 이 MLCC 칩 콘덴서는 이 크기가 용량하고 내압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 크기가 이만한데 여기다 작은 걸 썼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내압이라는 것은 뭡니까? 콘덴서에 걸어준 최대 전압인데, 이 내압이 만약에, 그죠? 12V 쓰는 건데 6.3V 썼다 그러면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이 크기가 용량하고 내압을 나타난다. 그래서 이 같은 크기의 이 칩 콘덴서를 다른데 폐보드에서 탈거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기를 어떻게, 눈이 나빠서 못 잽니다. 그런 사람은 버녀 캘리퍼스 얘기했죠. 걔로 이제 재서, 그죠? 측정을 해서 갖다 쓰시면 되겠죠. 측정할 때도 이 디지털 테스터가 있으면 양손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마트 트위저 저가 제품을 하나 사는 게 좋다 얘기한 게, 이제 이 스마트 트위저라면 집게 형식이 편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트위저로 여러분들이 측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제 이런 그 스마트 트위저 저가형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거 재면 참 편해요. 이게 꾹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저항 모드로 잴 수가 있고 합니다. 그죠? 저항 모드. 이렇게 하면 이제 저항 모드로 측정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치코일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칩 콘덴서. 그러면 이제 디지털 텍 양손을 써야 되잖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딱 대면, 그죠? 요런 식으로 딱 대면 이 찍기를 찍으면, 그죠? 찍으면 이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장만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가인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칩형 타입의, 그죠? 칩 코일이나 뭐 칩 저항, 칩 콘덴서 이런 거 제일 때는 참 편하죠.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도 없어도 뭐 여러분들이 수리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칩 저항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칩 저항은 이게 표기명이 돼 있죠. 여기에 표기명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으라고 그랬죠.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자, 47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밑에 있는 게 곱수입니다. 곱수. 그러니까 47 곱하기 10의 0승이니까 10의 0승은 1이죠. 그럼 47옴이잖아요. 이거를 재서 이걸 읽어야 이 측정한 값을 비교해서 불량이다 아니다 양부 판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칩저항을 빨리빨리 읽을 수 있게끔 제가 전기전자 기초고정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470이니까 47옴이다. 보니까 디지털 테스터기로 재니까 47.7옴이 나와. 정상이죠? 조금 높게 나오는 건 관계없어요. 근데 이게 터무니없이 20옴이 나온다든가 15옴이 나온다든가 0옴이 나온다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 오차 값이 얼마큼 있느냐. 좀 올라가는 건 괜찮다. 이게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럼 얘는 교체해 주는 게 좋겠죠. 저항은 우리 전자율에서는 RLC가 중요하다 그랬죠. 수동소자라고 얘기합니다. 저항 R, 그죠? L 인덕터, 코일 얘기하죠. C 컨덴서예요. RLC라는 게 전자회로 들어가자면 전자회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죠?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데 이 저항값이 47ohm짜리 써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딱 15ohm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회로가 이상작동이 되겠죠. 여기 그럼 0이라고 돼 있죠? 0ohm짜리 점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철선으로 연결은 되지만 고급 보드를 이렇게 칩 저항이, 그죠? 하나의 중요한 일인 역할, 점퍼 역할을 해주는 역할도 이 저항이 해줍니다. 0ohm, 그죠? 61X라는 건 뭐예요? 이건 첫째 자주의 곱수인데 이거는 이 표기만 갖고 안 돼요. SMD 코드북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카페 보면 SMD 코드북이 있는데 그 코드북을 읽어야 돼요. 아마 이걸 다 표기를 못해서 이렇게 별도로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그 SMD 코드집을 보면 61X라는 게 매돔이라고 있어요. 그걸 부득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 외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항은 그렇게 측정하시면 되고요. 뭐 스마트 트위저로다가 측정을 해도 돼요. 그죠? 측정을 하니까 뭐 오차 차이는 있다고 그랬죠. 이 집게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편해요. 이렇게 측정하기가 45.8이 나왔어요. 뭐 맞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장비가 비싸고 싸고 그 차이는 뭐냐면 이 정밀도 차이입니다. 정밀도 차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좀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장비에 대해서 유난히 하는 사람은 또 고가 장비들을 많이 사죠. 그죠? 스마트 트위저도 뭐 좀 고가 장비 그 인덕터까지 측정될 수 있는 것은 보통 한 30만원 잡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는데 뭐 그냥 굳이 그것까지 필요 있겠냐, 그죠? 근데 인덕터까지 측정되는 그런 건 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코일도 마찬가지예요. 코일도 저항 모드를 놓고 뭐 0.05이 나왔다, 0.1이 나왔다는 쇼트겠죠, 그죠? 이 코일도 잘 쇼트가 잘 나요. 우리 특히 이제 모니터 쪽에 패널보드에서 보면 치콘에서 치코일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쟀을 때 보통 뭐 1에서 11ohm 나오면 정상인데, 그죠? 뭐 그 이하가 나오다 그 높게 나왔다 그러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일은 이제 아까 스마트 트위저로는 못 재요. L 값은 인덕터 값은 못 잽니다. 그죠? 얘는 이렇게 된 얘는 너무 조금 해가지고 여기도 표기명이 없어요. 그죠? 이 칩 그 컨덴서하고 칩 코일은 이 표기명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체할 때도 같은 크기로 교체해 주는 게 좋겠죠. 패보드에서 탈거할 때도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PTC 쪽은 이게 잘 나가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왜냐면 이걸 PTC를 썼는데 정특성이라고 하죠. 그죠? 정특성.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이 저항이 무지하게 커져요. 부도체로 동작이 된다고요. 다시 온도가 내려간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죠? 오음으로 재면 보통 뭐 이 정도 나오는데, 뭐 오음수가 측정이 된다 그러면 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서미스터는 지금 보면, 우리가 립스보드에 많이 쓰는 거죠. 립스보드에 많이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건 참조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표기명이 이건 있어요. 이렇게. 예, 그죠? OD 13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뭐냐면 저항수를 나타내는 거고 D가 이제 13파이란 말이죠. 그죠? 1.3 1.3cm의 이 지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를 쟀을 때, 그죠? 7.6, 7.7 나오면 조금 높게 나오는 관계없다 그랬죠? 정상이죠.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자, 전원 인터페이스로는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